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원내대표 외 170인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제한 날짜는 2024년 12월 4일입니다. 대표 제안자는 박찬대 외 170인이 되겠는데요. 의안 번호는 220-6197입니다. 6197인데요. 자, 지금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내리고 해제를 했는데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바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통수권자로서 거기에는 어떠한 전략과 전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야당 입법부에서 야당 의원들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입법 구태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 방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로잡기 위해서 입법을 쟁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요. 자, 이 명단들을 보니까 말이죠. 여기에 무려 50명 이상의 가짜 국회의원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고 정말 통탄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주문을 좀 보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주문은 뭐냐? 헌법 77조 5항, 계엄법 11조에 따라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다. 자, 여러분, 헌법 77조 5항은 말이죠.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제적의원 300명 중에 150명 이상이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하도록 헌법 77조 5항에 있습니다. 또한 계엄법 11조입니다. 계엄의 해제입니다. 1항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요.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 회복된 게 있습니까? 6시간 만에 해제했잖아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이제 국무위원 회의를 심의를 거쳐서 해제했는데요. 2항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해제를 했지요. 3항입니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안전부 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는 경우 지금 회복된 게 뭐가 있나요? 6시간 만에 해제했는데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누가 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제 건의를 할 수 있다라고 계엄법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난 2017년 7월 26일 날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한 이유 볼까요? 제한 이유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므로 뭐가 위헌입니까?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통수권자의 권한입니다. 계엄법에도 나와 있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이를 바로잡고자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함 이렇게
제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통치권자입니다. 통치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계엄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대통령은 없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이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설령 탄핵 소추를 더불어 야당에서 해가지고요, 가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열에 하나, 100에 하나, 200명 이상으로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안 될 겁니다. 분명히 기각이 될 거고요. 현재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6명입니다. 3명이 정년퇴임했죠. 그러면 3명을 더 임명해야 되는데 아직 국회에서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령 탄핵이 돼가지고 가결이 돼가지고 대통령의 업무가 직무 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박찬대 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가지고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발의한 거에 대해서는 나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박찬대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이 171명 속에는 50명 이상의 가짜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하루빨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하면 이러한 왜 부정선거로 당선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가? 내부 지시가 있었는가? 외부 세력에 의해서 했는가? 이거는요, 여러분 서울 시내 말이죠. 동이 425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요, 425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 압승했고 국민의힘은 0입니다. 425대 0으로 사전투표에서 패배했습니다. 이거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통계학 교수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아무리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판사, 검사, 중고등학교 대학에서 수석 졸업하고 수석 입학한 그러한 인재들이, 천재들이 이거를 왜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역학적으로 분석하면 다 나오는데 모르면 아마 법학자들은 수의 개념 없으니까 잘 모를 겁니다. 그러면 통계학자들, 또 장재현 박사 같은 그런 그 전산학 박사, 이런 분들이 다 밝혀내고 있잖아요. 저도 이미 4.10 선거한 그날 발표하는 날 전국적으로 제가 다 조사해서 한 달 동안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미 방송을 다 해드렸습니다. 누구가 몇 표 차이로 이겼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로 당선시켰다. 이미 저 방송했지 않습니까?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포렌식 하면 그 자료 그대로 나올 겁니다. 저는 한 달 동안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일이 숫자를 다 계산해가지고 파헤친 결과입니다. 엄연히 부정선거입니다. 그런데 당선된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이나 가짜 국회의원이나 진짜 국회의원들 묵비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나만 당선됐으니까 진짜가 되었던 가짜가 되었던 4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언론계, 정치계, 교육계, 종교계가 다 한결같이 정말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교계에 계시는 분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각성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우치고 뉘우치고 알아서
이제는 심판할 때가 왔습니다. 국민들의 권리운동이 일어나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